자, 안녕하세요. 카이 전공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익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수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책을 찾아보면 보통 넘버 세어리, 그래서 수론이란 이름으로 많이 이제 표현들이 되어 있는데, 정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연구하는 겁니까? 그럼 당연히 무엇을 연구하는 거겠습니까? 정수의 성질을 연구를 하는 건데, 내가 이거를 갖다 이제 조금 극단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거예요. 정수론이라는 것은 큰 수의 문제를 작은 수의 문제로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큰 수의 문제를 작은 수의 문제로 바꾸는 이런 것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합동이에요. 그래서 합동에 관한 것이 정수론의 핵심 이론입니다. 첫째도 합동이요, 둘째도 합동이요, 셋째도 합동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그럼 할 거 없죠? 그럼 오늘 이거 맞출까요? 자, 합동입니다. 합동이 되는데, 이 합동에 관련 것을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 합동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정수라는 것은, 정수라는 문제는 자연수 0. 그 다음에 뭐죠? 그렇죠. 음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수의 대수적 입장에서 보시면 자연수의 덧셈 여고는 뭐가 돼요? 음의 정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음의 정수는 잘 연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수만 이해하면 음의 정수는 자동적으로 이해하니까. 그래서 정수는 대체적으로 자연수와 0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연수를 이해하는 데 1단계의 문제는 자연수에 대한 1단계의 문제인데, 이것은 자연수를 번역하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연수를 덧셈의 입장에서 해석할 것이냐, 자연수를 곱셈의 입장에서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수를 덧셈의 입장에서 번역하게 되면 자연수는 2를 더해서 뭐합니까? 만들어진 숫자이기 때문에 덧셈의 입장에서 보면 1이 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자연수라는 표현을 안 쓰고 정수로 한다면 덧셈군의 입장에서 보면 순환군이 되죠. 1이 전체를 다 생성하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자연수를 무엇의 입장에서? 곱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럼 곱셈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1과 그 다음에 자연수의 특징이 뭡니까? 2보다 큰 모든 자연수는, 2 이상인 모든 자연수는 소인수 분해됩니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무엇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수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수들의 곱으로 만들어진 합성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수라는 것으로 이제 돼서, 그래서 자연수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엇을 이해하는 데 있겠습니까? 소수를 이해하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책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소수를 설명하는 방법으로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다. 그러면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가 나오죠. 체라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이렇게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를 얘기하는데, 이 소수라는 말은 처음이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원시란 뜻도 있는데 처음이란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1보다 큰 수 중에서 처음 나온 수는 몇이에요? 2죠? 그러니까 2가 소수입니다. 2의 배수를 채로 다 걸러내요. 2의 배수를 채로 다 걸러내고 처음 나온 수는 몇입니까? 3이죠. 그래서 3도 소수예요. 또 3의 배수를 채로 다 걸러내면 처음 나온 수가 5, 7, 11, 13 이렇게 나가죠. 그것들이 이제 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소수의 성질을 이해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동의 문제를 다룰 때도 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모델은 소수를 기초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수를 기초로 얘기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페르마죠. 그래서 이 페르마의 소정리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 페르마의 소정리를 페르마가 증명한 적은 없습니다. 주로 페르마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단어가 뭡니까? 지면이 없는 관계로 증명은 생략합니다. 이게 페르마의 주특기죠. 그래서 이거를 페르마의 소정리를 증명한 사람은 페르마가 아닙니다. 페르마의 소정리를 증명한 사람은 오일러예요. 오일러가 이것을 증명하게 되는데, 이 오일러가 증명하는 과정에서 페르마의 소정리를 확장을 시켜요. 그래서 오일러의 정리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오일러의 정리만 알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마의 소정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고 모든 책에서 쓰여집니다. 물론 이분이 역사적인 업적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하실 때 왜 살아남았을까요? 왜? 오일러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 뭔가를 공부하시면서 찾아내 나가는 거고, 출제하시는 분은 그 뭔가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 나가느냐예요. 해 나갈 때. 오일러.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큰 수, 아까 내가 합동이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수 문제를 작은 수 문제로 바꾸는 거다 그랬죠. 핵심 이론이 이게 이제 내가 이렇게 썼습니다만 이건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입니다. Chinese Element Theorem. 중국인의 이제 나머지 정리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무엇과도 고차 합동식의 해를 구하는 원리와도 관련되어 있고요. 뭐 올해 이것도 물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하나의 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축은 뭐가 되는 거냐면, 합동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2차 잉여라는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x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들의 문제죠. 그래서 x제곱을 뭐 여기서 법 m이라고 얘기한다면 x제곱을 m으로 나눴을 때 과연 나머지가 있니 없니의 문제가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2차 잉여라고 하는 거고, 2차 잉여에 관련된 것은 오일러의 이론도 있는데 이게 어렵다 보니까 이제 주로 관심을 갖는 건 르장드리 기호를 관심을 갖는 거죠. 근데 이 르장드리는 홀수인 소수에 관련된 문제를 제시한 거고, 이것이 합성수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논의하나요? 이 문제는 이제 야코비안의 이론으로 넘어가는데 역시 포인트는 요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론이 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간중간에 이용되는 내용이 뭐가 돼요? 부정, 방정식의 문제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해법을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로는 이것이 틀이 되는데, 내가 정수로는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수로는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만 보는 게 아니라, 정수로는 점수로는 4점입니다. 한 문항이고요. 그런데 얘가 미치는 영향은, 아까 현대대수는 무엇으로부터 추상화됐다고 그랬습니까? 정수로부터 추상화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수론을 이해 못하면 현대대수학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볍게 몇 점 틀리는 겁니까? 14점 틀리는 겁니다. 문제는 한 문항이지만, 점수는 4점이지만 영향력은 네 문항 14점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수론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기본적인 틀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 3 수학으로 이제 우리가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